자, 윤석열이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에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란 작자가 할 만한 언급이냐? 아니죠. 대통령이 할 만한 언급은 전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불타올라 불나방님 감사드립니다. 밀고 들어오면, 이것도 따라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을 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이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란 말이야, 야, 밀고 들어오면 이 아작 난다고, 야, 총이 있으면 쏘란 말이야. 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겠어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기록 삭제가 위법하다라는 그 취지의 보고서를 받은 뒤 문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분노했다라는 진술도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는데 경호처 부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불발된 이후에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윤석열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부장급 경호공무원, 이렇게 9명이 참석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 부장은 당시 윤석열이 했던 발언 중에 몇 가지를 오찬이 끝난 뒤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서 기록을 해뒀대요. 근데 이 기록을 해둔 배경에는 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아닐까? 이 새끼가? 이런 생각에 이거 되게 위험한 인간이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거는 꼭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라는 식의 기록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남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이거를 한낱 정치적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윤석열은 내가 일으킨 거는 범죄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정치적 문제다. 정치적 문제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밀고 들어오면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언급을 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력 순찰, 즉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관저 내부를 순찰하는 게 언론에 잡혀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이거 유튜버나 유튜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뭐 거친 용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나서 쓸 법한, 사석에서나 쓸 법한 용어를 찍찍 갈겨 쓰고 있어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해라. 그리고 이 전 부장은 당시 윤석열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물음표를 부셔버려라.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 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 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면서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셔버려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 근데 윤석열이 쓰는 용어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뭐 그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은 그런 걸 많이 쓴대요. 야, 야, 이 새끼들 쓸어버려!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왕왕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신용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막 원래 약간 몸이 이렇잖아요. 막 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많이 한대. 야, 다 쓸어버려! 쓸어버려! 아니면 이런 거나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잠깐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셔버려라 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윤석열은 이때도 야, 이 새끼들 다 쓸어버려! 쓸어버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수라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표현을 썼다. 공수처를 그러면 부셔버려라, 쓸어버려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이 전 부장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된 메시지에는 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경고형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 내부에서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호처 IT 개발과에서 근무했던 직원 박모 씨가 출석을 했는데요. 비화폰 기록에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성훈이가 욕설을 하는 등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격한 반응을 증언했고 김대경 전 본부장에게 박 씨는 김 전 차장이 비화폰 데이터를 지우라고 했는데 막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비화폰 내역을 삭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김성훈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 지난해 12월 12일 박 씨는 김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전체 단말기를 삭제하라는 12월 7일자 지시에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김성훈에게 가져갔고 김성훈이 이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근데 이제 작살남이 뭐라고 했느냐?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 흔적 남기려고 했냐?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 진술했다. 예. 그리고 김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지우라고 했을 때 지우면 문제 없잖아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부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거부죠. 적극적인 거부를 했던 경호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사로 만나보신 이 사이코패스 같은 내용은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겁니다. 실화. 관저에 헬기, 미사일도 있어, 공수처를 부셔버려라 이런 얘기를 과거에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파면됐지만 대통령쯤이나 됐던 대통령쯤이나 됐던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만약에 통상지시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통상지시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통상지시 박성재 쪽에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냥 통상의 업무인 거야. 윤석열이 지시한 건 난 따랐던 것 뿐이야. 통상지시라고 생각하고 진짜 총 보여주고 공수처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쐈어봐요. 그럼 어쩔 뻔했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막 관저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 막 그 추운 겨울에 몰려가고 별 지랄을 다 했잖아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겠냐고 걔네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윤석열은 위험한 자다.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자를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직위원회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건대 윤석열은 뭐라도 있으면 범죄를 자기가 총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쏠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 이 정도의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총알바지쯤으로 여기는 이런 제 이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이 위험한 생물은 사회로부터 당연히 격리가 돼야 된다. 예, 썸네일에 걸어놓은 관저에 헬기와 미사일이 있다라고 엄포를 놨던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막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심리학자들도 분석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제 이 기사로 봤을 때 AI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모두에게 이 기사를 보고 윤석열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알아봐줘.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러면 각 AI별로 응답을 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AI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퍼플렉시티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다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새 그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윤석열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알아봐줘. 윤석열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분석,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은 윤석열을 분석하며 편집증, 의심, 자기애, 망상 이렇게 두드러진다라는 평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진실로 간주하는 태도, 헌법과 법률 같은 규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점에서 반사회적 성격 특성, 이건 이제 소시오패스도 강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간헐적 폭발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칼럼이나 이제 평론가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상실했으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거짓말에 대한 윤리적 개념이 결여돼 있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성으로 해석되는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식 평가 여부, 임상 정신의학적 공식 진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전문의들은 권력자 성향 특이성, 자기애, 소통 장애, 권위 집착, 반사회적 성격 특성 가능성 등 다양한 진단적 요소를 분석 차원에서 언급하지만 경향성을 평가한 것이다. 네. 퍼플렉시티는 조금 이제 얌전 빼고 있네요. 얌전을 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의 그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네요. 기사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사상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봅시다. 기사. 자, 이 기사를 보고 네가 정신과 의사라면 윤석열을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 위협적인 언어, 권력에 대한 강박, 법적 구속을 무시하려는 태도, 사이코패스 성격 장애는 다음을 포함 포괄적인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의 감정 공감 부족, 만성적인 거짓말과 기만, 타인 조종의 패턴, 책임감 결여와 죄책감 부재, 충동성과 위험 추구 행동. 근데 이거 5가지 다 있는 거 아님? 그러면 클로드도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김건희도 해당되는 것 같네. 참.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고. 예, 지금 이제 썸네일에 나와 있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